부모님이 같이 상담 오시면 그 걱정하는 눈빛이 다 느껴져요. 흔쾌히 오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거든요. 수술 후에 결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더 큰 꿈을 펼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수술이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임종호 원장입니다. 매일 이 시기가 되면은 수험생들이 많이 찾아오죠. 네, 맞아요. 수능 끝나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거 물어보면 성형수술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부모님 손 붙잡고 많이들 오시죠. 그래서 오늘은 윤곽수술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윤곽수술은 몇 살 때부터 가능한가요? 사실 나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성장이 멈춰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에는 한 17에서 18세, 남자의 경우에는 18에서 19세 그 이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성장판이 멈췄는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보통 손목 부위를 엑스레이로 찍으면은 연골 주변에 성장판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성장이 멈췄는지 확인을 해드립니다. 비싸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엑스레이 그냥 무료로 다 찍어드리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도 미성년자인가요? 1월이면 보호자 없이도 이제 수술이 가능한가 해서요. 올해 수험생들이 2003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022년이 되고서 본인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에 1, 2월생들은 만 19세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사실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만 19세가 안 되면 성인이 아니거든요. 수능 끝났다고 해서 엄마 아빠 몰래 수술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혼자 오시면 안 되고요. 꼭 부모님과 동행하셔서 오셔야지 수술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실기나 면접 같은 거 볼 때 지장이 없을까요? 윤곽수술이라는 거는 그래도 붓기가 생기는 수술이고 붓기는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두세 달까지도 가기 때문에 부어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면은 당연히 본인이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안 좋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중요한 일정은 다 끝내고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특히나 이렇게 예체능 노래하시는 거나 이런 걸 하셔야 되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일정 다 마치고서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 가면은 젖살 빠진다는 말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윤곽수술은 젖살 빠진 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데요. 얼굴이 똑같이 크고 넓어 보여도 CT를 찍어보면 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신 분이 있고 이제 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얼굴형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뼈는 정말 작다 라고 하면은 내 얼굴이 커 보이는 게 얼굴 살 때문이니까 그 말씀이 맞죠. 젖살이 빠지면 얼굴이 작아지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얼굴이 커 보이는 게 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은 살이 빠진다고 해도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뼈가 더 도드라져 보여서 굴곡이 심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번 CT를 찍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는 문제다. 예전에 재미로 제 CT 찍어서 저도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제 얼굴은 뼈는 사실 되게 작아요. 근데 살이 조금 두꺼운 편이거든요. 겉에서 보이는 변화가 조금 적어 보일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지방 흡입이라든가 이런 걸 보조적으로 해야 된다. 또는 살을 열심히 빼야 된다. 꼭 수술을 안 하고 경락이나 마사지 같은 걸로도 윤곽이 좀 예뻐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경락을 막 열심히 받아보시다가 결국에는 안 돼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경락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사실 수술만큼 비용을 많이 쓰시는데 효과를 못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락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일종의 부종이라고 하죠. 좀 살이 부어서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 그리고 근육이나 지방 때문에 조금 커 보이는 경우에는 세게 누르면 좀 위축이 된다고 해요. 근육이나 살이 좀 주는 효과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는 있는데 결국엔 뼈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뼈가 커서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에는 경락으로 얼굴이 작아지진 않습니다. 전혀 효과를 못 보는 얼굴인데 괜히 시도해보고 오시는 것보다는 원래 나한테 필요한 거를 받으시는 게 더 현명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곽수술하면 저절로 다이어트가 또 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마음껏 잘 먹질 못해요. 치킨이나 이게 먹고 싶어도 쉽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약간 다이어트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못 먹었던 거를 보상 심리로 더 먹어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요요 오듯이 막 굶으면서 다이어트 했다가 갑자기 폭식하는 것처럼 개인차가 되게 많아요. 진짜 윤곽수술하고 나서 살이 쭉 빠지는 분도 있고 윤곽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부드러운 걸 찾아가지고 더 많이 먹어가지고 더 찌어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사바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좋은 병원을 찾는 것 같아요. 병원 선택할 때 또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사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눈, 코 같은 수술보다는 윤곽 수술이 상대적으로 좀 수술의 난이도도 있지만 이제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요즘은 대리 수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대리 수술이 없는 병원들은 사실 CCTV를 설치하고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CCTV를 설치하고 설치만 한 게 아니라 수술 장면을 아무 제약 없이 보여주는 병원인지, 무서우니까 안 보고 싶다는 분들 있지만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퇴원하시기 전에 다 제가 직접 보여드려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수술을 잘하는지, 수술을 하는 경력이라든가 나랑 좀 맞는 병원인지 요거를 보는 게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들보다 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딸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같이 상담 오시면 사실 저도 부모님의 그 걱정하는 눈빛이 다 느껴져요. 흔쾌히 오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위험하고 정말 큰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남는 수술이라고 하면 절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안전한 병원에서 경험 많은 의사한테 하면은 그렇게 위험한 수술도 아니고 대신에 수술 후에 결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수술 받고 나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앞으로 더 큰 꿈을 펼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겁낼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수술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면윤곽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혹시나 윤곽 수술이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을 오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